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리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것은 국회가 소추인,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가 소추한 헌법재판을 심판하는 판사를 국회가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 되므로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 된다. 이것은 재판 주체의 소추의 지위와 재판 주체의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이 매우 중요한데, 뭐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검사가 자기가 다루는 사건,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결을 내릴 판사를 검사가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건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탄핵 소추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는 국회가 한단 말이에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검사에 해당되는 국회가 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을 재판이 시작된 후에 2명을, 그것도 좌파 재판관을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사가 판사 임명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국회가 평소에 지그들이 알아서 추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법적 근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인이 된 이 시점에서는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상권 분립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이고 법적 공정성이 근원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좌파 재판관이 국회 추천을 통해서 와도 이거 임명하면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이거 임명하면 법적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거 임명하면 헌법의 원리, 소추인의 지위와 재판 주체의 지위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헌법 원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 해야 되지,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직무정지 상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직무대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 직무대행을 6개월을 했던 황교안 총리가 입장을 밝혔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2017년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심리 중이었기 때문에.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절차입니다. 탄핵이 인용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적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독수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이런 상권분립의 근원적 훼손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이미 시작된 시점에서는 추가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은 괜찮아요. 그런데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 검사이기 때문에 이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좋다 싫다를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정에 그쳐야지 대통령이 파면되기도 전에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자신의 경험이고 주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이라는 자는 뭐 탄핵 심판 여부를 떠나서 아예 판사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요, 동아일보가 최근에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줄 모르고 15년 전에 쓴 기사입니다. 2009년 11월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5년 전에 쓴 동아일보 기사에 마은혁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은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 이 마은혁이가 그 당시에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노회찬이 운영하는 좌파단체의 출판기념회 후원 모임에 참석해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물의를 이미 빚었는데, 이 마은혁이는 그 이전에 87년에 인민노련 핵심 멤버였던 것이 밝혀졌어요. 인민노련은 뭐냐? 인민노련은 인천 부천 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켜왔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는 겁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이었던 마은혁은 노회찬, 조승수,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인민노련 조직원들은 1989년에 대거 구속됐지만 마은혁이는 그때 잘 숨어 있어가지고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승수가 이 2009년 11월 11일 이 기사 하루 전에 동아일보와 통화를 해서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조승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민노련은, 지금은 아니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아니, 당시에 국회의원을 하던 인민노련의 활동가 조승수가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마은혁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에 마은혁은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으로 변신을 꾀했던 91년에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했어요. 이게 다 판사되기 전의 활동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전부 다 하방에서
진지를 구축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후에 사법시험 응시를 합니다. 그때 좌파들이 대거 언론계로, 법조계로, 언론계로, 법조계로, 학계로, 종교계로 막 하방해서 진출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진출을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판사 일을 하면서 온갖 편향된 재판들을 해온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이 마은혁이라는 자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임명 거부를 하는 것이 옳다. 이 점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